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 해운대 김다희입니다. 학생들의 햇볕을 쬐 권리,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외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바로 코앞에 건립이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가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학교 측에서 왜 이렇게 아파트 건립의 허가를 반대하는지,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해운대 초등학교의 현 실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 해운대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성인 걸음으로 단 2걸음, 이렇게 2m 떨어진 지점부터 36층짜리 아파트 2동과 15층짜리 오피스텔 1동, 총 3동의 건물 건립이 추진되는 사업 부지가 시작됩니다. 해운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그리고 안전권이 우려된다며 신축 건물의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렇게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이유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70여 명의 해운대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해운대구청에 모였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불과 2m 떨어진 2,367제곱미터 부지에 36층짜리 아파트 2동과 14층짜리 오피스텔 1동의 신축 허가 반대 집회를 위해서입니다. 층고 평균 높이를 3m로 가정했을 때 학교 코앞에 최대 108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게 학교에 온다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햇빛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후배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건축 허가를 반대하며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입니다. 시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동지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일조량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0분부터 본관 교실과 급식실, 어린이집 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더니 오후 4시에는 학교와 운동장 전체가 그림자 속에 묻혀버립니다. 심지어 해운대 초등학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단 1시간 13분만이 빛이 드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나무조차도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데 하물며 미래의 꿈나무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77여의 졸업생을 내면서 2만 5천 명 정도가 학교를 거쳐갔는데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동굴 같은 교실과 동굴 같은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뛰어놀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햇빛을 뺏을 권리가 저희에게 있겠습니까? 해운대 초등학교 측의 신축 건물 허가 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인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해운대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는 편도 2.8m, 왕복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보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앞 도로와 차량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취재진은 학교 앞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갓길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학교 정문 앞이 마치 회차로인 양 차량의 유턴이 쉴 새 없이 일어나며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측에는 130여 세대의 오피스텔 2곳이, 좌측에는 성당과 교회 등이 위치해 있는데 주차장 진출입로가 10m도 채 되지 않은 도로에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194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건립될 경우에도 2곳의 진출입로가 이 도로와 연결될 예정인 겁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평가에서도 보면 하루에 500대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문 앞쪽은 되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차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교통 대란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맞물려서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실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학교 앞에서 등하교 하는 길에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주차장이 2개나 생기면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학교 앞 주상복합 고층 건물 신축 추진하는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해 해운대구청의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법에는 일반 상업지역에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고
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거의 매일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기습적으로 허가를 처리할, 건축법에 맞으니까 허가를 처리하겠다,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지. 해운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041명의 학교 앞 고층 건물 신축 허가 반대 서명서를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 해운대구와 해운대구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구청 앞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해운대통 시간입니다.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해운대 지역 김진영 시의원과 김삼수 구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바다상점에서 해운대구의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해운대 지역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구 김진영 시의원은 광역의원 조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진재해 발생 시 주변에 위치한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된 안전한 건축물로의 대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시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좋은 조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에는 이제 고층 건물이라든지 지진에 취약하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진이 안전하게 설계된 데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조례를, 이게 아직 지금 시의회에 이제 논의 중인데요. 이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또 우리 집행부랑도 계속 노력을 해운대구 의회 김삼수 구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조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해운대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회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는 하지만 이때까지 많은 관심들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규정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홍보관인 바다상점이 새 관광기념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다상점은 올해 첫 신제품으로 해운대 관광화투를 제작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48장의 화투에는 부산을 상징하는 인물과 명소, 먹거리와 볼거리 등이 재치 넘치는 화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다상점 화덕헌 대표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 상품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외국인 친구를 둔 지인들이 화투의 독특한 그림체를 보고 한국 여행 기념품으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해운대 SNS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NS로 바라본 해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 해운대 바다의 매력은 청량한 파도 소리, 그리고 월동을 위해 저 멀리서 날아온 갈매기 구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적한 겨울 바다를 만끽하고 싶다면 손에 든 과자 봉지는 잠시 놔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지를 발견하는 순간 갈매기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엔 봉지만 봐도 과자인지 아닌지 눈치채는 걸 보면 갈매기들도 많이 똑똑해졌나 봐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양레포츠는 여름에만 할 거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겨울철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파도를 타는 서핑족을,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새벽에 바다 수영을 즐기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보는 우리가 더 추운 건 느낌 탓이겠죠? 겨울엔 바닷물 속이 더 따뜻하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도 굳이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빨간 해가 파란 바닷속으로 사라지면 넓디 넓은 바다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곧 다가올 설 연휴에는 행복한 2017년을 위해 쓸려 내려가는 파도에 2016년의 아쉬움을 떠나보내는 건 어떨까요?
며칠째 이어지는 추운 날씨에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도 큰데요.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함 내부를 헌옷으로 꼭 감싸주시고 동파가 되었다면 가까운 수도 사업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성민영이었습니다. 해운대구 우리 동네 이야기 순서입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차량 서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운대구 원동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한 이후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이 어린이 겨울미술관을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차량 서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0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 출동한 차량 서비스 기사 25살 박모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첫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된 이후 열흘 동안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운대구 원동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3.7km 구간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한 이후 일부 승용차 운전자가 시내버스만 이용하는 전용 차로에 들어가는 등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겨울미술관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올해 3월 26일까지 톡톡톡 아트톡 기획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작품 2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생활뉴스 해운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